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발도르프 교육입니다. 저희 집은 2019년에 첫째랑 둘째 아이가 그 발도르프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처음 이 교육을 접하게 됐고, 현재는 큰아이를 포함한 셋째 아이까지 모두 발도르프 학교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발도르프 교육은 1919년에 루돌프 슈타이너라는 사람이 그 학교를 만들면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 배경을 좀 보면은 루돌프 슈타이너가 사는 생애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요. 이거를 보면서 슈타이너가 엄청 충격에 빠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회의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사회의 번역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엄청난 강연을 하고 여러 분야의 전반에 거쳐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데요. 경제라든가 법이라든가 의학, 농업, 건축, 교육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강연을 하면서 슈타이너가 담배공장 사장을 만나게 되는데요. 담배공장 사장이 그 슈타이너 강연에서 엄청난 감명을 받아가지고 노동자들을 위한 학교를 설립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슈타이너가 담배공장 사장의 지원을 받아서 독일의 슈투트가르트라는 지역에 첫 번째 발도르프 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 학교는 지금도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 발도르프의 역사는 한 100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이 그 발도르프 교육에 대해서 들으면서 이해한 바는 이제 발도르프 교육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힘을 최대한 이끌어내서 그 과정에서의 그 발성할 수 있는 의지력을 키우고 능력을 자기만의 것이 아닌 사회 전반에 걸쳐서 쓸 수 있는 남을 좀 생각하는 아이로 이렇게 좀 육성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발도르프 학교가 세워졌고, 결국에 아까 말씀드린 전쟁이라든가 이런 게 발발 안 하려면 사람이 바뀌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사회에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부터 교육을 통해서 변화를 주게 되고 그 변화를 통한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결국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그런 개념에서 이 발도르프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발도르프 교육은 아이들의 그 발달 단계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그것을 관찰하는 게 엄청 중요한데요. 이 발도르프에서는 교육의 3주기라고 합니다. 이거를 3주기라고 하고 그 21세 여기서 나오는 나이는 만 나이입니다. 만 나이. 21세까지 3주기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첫째 주기가 그 어린이집을 다니는 그 태어나서 어린이집까지의 그 주기 1주기라고 하고 0에서 7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기가 7세에서 14세까지를 나타내고 1학년에서 8학년까지의 과정입니다. 그 이후에 그 9학년부터 성인 이후까지 21세까지를 3주기라고 합니다. 이 주기별로 교육 과정이 전반적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러한 그런 주기에 맞는 교육을 시켜서 그런 안정적인 아이, 내면이 강한 아이, 그것을 사회에 변혁을 시킬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0에서 7세의 경우에는 피지컬, 몸이 발달해야 되는 거죠. 신체가 발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되고 그 뭐 조기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전혀 시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조기 교육을 하게 되면 아이의 사고력이 에너지를 써야 되게 되고 그에 따른 신체 발달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신체 발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신체 발달을 위한 감각적인 그런 촉각이라든가 뭐 폐라든가 심장 이런 기관들 안에 그런 것들이 골고루 발달할 수 있게 뛰어놀고 밖에서,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도 리듬 생활이라든지 신체가 건강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위주로 이루어져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그 발도르프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시기에 1학년부터 8학년, 여기서는 뭐 중학교 이런 게 아니고 1학년에서 12학년까지 고등학교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1에서 8학년 과정인데 이 시기에는 상상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 뒤에서 다룰 건데 12감각이라고 해가지고 인지학에서는 감각을 12감각으로 나누는데 그 감각들을 발달시키기 위한 교육들, 이런 것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이때 아이들은 감동과 상상력을 자극시킬 수 있는 그런 활동들로 교육을 시켜야지 아이들이 단순히 그걸 매우 암기하는 게 아니고 내면에 체화된다고 해서 교육들이 되게 그런 감동과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것들로 좀 가득 차 있습니다. 이 14세부터 21세까지는 자아가 발달해야 되는 시기라고 해서 이 시기에는 자아 발달을 위해서 스스로 뭔가를 하는 프로젝트라든가 논문 발표라든가 그런 액티비티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때는 담임교사 없이 아이들이 선생님들 그 과목 교사들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들 스스로 프로젝트를 이루어서 자신의 주체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자아를 발달시키는 그런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1주기, 2주기, 3주기 넘어가는 것을 그 신체적 특징이라든가 이런 거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피지컬이 발달했다는 거는 아이들이 이가 빠져서 다시 낳는 과정, 이갈이의 과정, 그 과정을 겪는 시기를 신체가 발달이 완전히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기에서는 사춘기로 넘어가는 시기, 그 사춘기가 왔을 때를 2주기가 완료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적절한 교육을 맡게 해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12감각인데요. 뭐 촉각이라든가 생명감각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감각들이 있어요. 저희가 아는 건 보통 5감각, 6감각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12감각으로 이렇게 세분화시켜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아이가 어렸을 때 부모의
그런 스킨십이라든가 이 터치가 감각 그 스킨십 같은 그런 걸 나타내거든요. 촉감이라든가 이런 거 골고루 발달 안 된 아이들은 나중에 자아에 문제가 생긴대요. 그래서 이런 어렸을 때 잘 안아주고 아이들 촉각 발달이라든가 이런 게 골고루 될 수 있게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교육을 시키고 결국에는 이런 감각들이 골고루 발달돼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각들을 골고루 발달시킬 수 있는 액티비티들을 합니다. 저희 집에 TV가 있었는데 지금 TV가 없어요. 그 이유는 학교 입학할 때 서약서에다 휴대폰이라든가 TV 같은 걸 안 보여주겠다고 서약을 해요. 사실 뭐 서약하고 보여줘도 되는데 대부분의 발도르프 교육시키는 분들 집에 가보면 TV가 없어요. 그건 왜냐하면 저희가 그런 교육을 받거든요. 이 미디어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아이들한테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배우기 때문에 결국에는 TV를 없애게 됩니다. 이 TV라든가 휴대폰 같은 거는 빛을 이용해서 디스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시각적인 그 자극을 엄청나게 주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어떠한 외부 자극에 대해서 좀 둔해진다고 합니다. 결국 그런 둔해짐으로 인해서 나중에 뭔가를 느끼거나 이런 것들이 둔감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TV를 볼 때 보면 거의 멍 때린다 그러죠. 어른들도 사실 그런 분들 많은데 TV 볼 때 아무 생각을 안 하고 눈을 깜빡이지 않고 계속 이렇게 초점을 TV에만 갖다 두고 계속 보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눈의 발달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도 사실 TV의 속도에 따라가서 사고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고력 발달도 안 되고요. 그리고 계속 앉아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신체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신체가 골고루 발달을 못 합니다. 그리고 이제 TV 같은 경우는 어떤 상을 이미지화 시켜서 그걸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본다든가 하면 아이들한테 고정적인 이미 상들이 머릿속에 들어가게 되고 아이들의 상상력 저하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TV라든가 휴대폰을 8학년까지는 제약을 둬서 못 쓰게 하고 9학년부터는 중학교 3학년 이후 그 이후부터는 조금씩 쓸 수 있게 해줘서 나중에는 사용을 하게 해줍니다. 그 이유는 8학년 이후에는 이미 감각기관이라든가 이런 게 형성이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외부 자극에 의해 노출에 대한 것들은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제약적으로는 쓸 수 있게 해줍니다. 발도르프 장난감들 보면 상당히 좀 다른 걸 알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발도르프 인형입니다. 이거는 양모솜으로 만들고 이제 선생님이라든가 부모가 직접 만들어서 아이 생일 때 선물로 이렇게 주거든요. 저도 아이들 몇 개 만들어줬는데 너무 힘들어서 요새는 안 만들어주고 아내가 계속 하고 있긴 하는데 이거를 이제 만들어주는 이유는 그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알도르프 인형은 표정이 없어요. 표정이 없으면 아이가 이 인형을 보고 여러 가지 자신의 상상력을 붙여서 인형이 웃고 있다든지 뭐 슬픈 표정을 짓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가미시킬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표정이 없는 인형을 만들어서 주고 그럼 교구들도 보면 그 원목 같은 거로 돼 있는 나무 소재의 것들을 많이 써요. 좀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거는 차가운 느낌이 좀 강하고 촉각 발달적으로 좋지 않다 그래서 플라스틱 장난감 같은 거는 쓰지 못하게 하고 이런 발도르프 교구들을 권장합니다. 근데 사실 선물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크다 보니까 이제 버리면 애들이 화를 내요. 그래가지고 다 갖다 버릴 수는 없어서 부분적으로 조금 저희 집도 있는데 최대한 그런 것들을 안 가지려고 노력을 해요. 여기 보시면 아이들이 노는 건데요. 어린이집을 가게 되면 아이들이 이렇게 노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미끄럼틀이 그냥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발도르프 어린이집 가면은 사다리라든가 이런 판자 같은 게 있어요. 판때기 같은 게. 그거를 아이들이 조합해서 자기들이 놀 수 있는 놀이기구로 만듭니다. 그리고 사다리 같은 거는 기차놀이 같은 거를 한다든가 역할놀이를 한다든가 그럴 때 상상력을 동원해서 아이들이 뭔가를 하게 돼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발도르프 교육에서는. 어릴 때 부모님들이 훈육하실 때 뭐 이거는 해라, 이거 하지 마라, 뭐 저거 해라, 뭐 그거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아마 야단도 많이 맞았을 거고 저도 그렇게 자랐는데요. 발도르프 교육에서는 그런 직접적인 훈육은 최대한 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알고 있는 도덕적인 그런 관념들도 사회에서 막 결국에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맞고 안 맞고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법제화돼 있고 저희가 그 룰을 따르고 그걸 위배하면 안 되지만 그게 꼭 법이 딱 돼 있다고 해서 그게 맞고 안 맞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그 내면에서 그 도덕적 판단 기준을 길러야 된다는 거거든요. 스스로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고. 근데 그런 것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내면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 책이나 읽어주는 게 아니고 발도르프에서 권장하는 도서가 있어요. 그림 형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림 형제 동화가 상당히 양서고 여기서는 이게 잔혹 동화라고 많이 하는데요. 아이들은 잔혹한 걸 들어도 그걸 그대로 내면으로 흡수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선과 악이라든가 이런 도덕적인 것들을 배운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 서적에서는 서정호 교수님이 쓴 얘기하기 보따리라는 그 도서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참 좋다고 하고요. 저희 집에서도 이 두 가지 도서를 아이들이 잠자기 전에 읽어줍니다. 잠자기 전에 읽어주는 이유는 그 아이가 수면 상태로 빠질 때 그 잠재의식으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 단계가. 그때 듣는 이야기는 내면으로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간대요. 그게. 안에서 소화가 되는 거죠. 자는 동안에. 그래서 자기 전에 부모의 목소리로 책을 읽어줍니다. 이걸 통해서 아이의 도덕적
그런 개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발달된다고 합니다. 또 특이한 것이 발도르프는 1학년부터 8학년까지 교사가 한 번도 바뀌지 않아요. 보통의 학교들은 교사가 1년마다 계속 바뀌는데요. 여기는 교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개개인의 특성이 있고 그런 것들에 맞는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교사분이 계속 바뀌시면 아이들의 발달 과정을 디테일하게 볼 수가 없어요. 연장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한 선생님이 8학년까지 계속 한 클래스를 운영하시면서 그 아이들을 집중 관찰합니다. 그래서 한 학년이 끝났을 때 그 아이들 관찰한 그 일지를 저희한테 보내주시는데요. 사실 부모인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아이들 관찰을 워낙에 디테일하게 하셔가지고 저희가 오히려 선생님 관찰한 거 보고 배울 게 많고, 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이랑 선생님의 본딩이 엄청나게 형성이 되는 거죠. 어린 시절에. 아이들은 자신이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을 보고 배운답니다. 그게 선생님인 거죠. 그래서 그 선생님을 보고 그 존경심을 느끼고 롤모델로 삼아서 뭔가를 배우는 거죠, 아이들이. 그리고 여기 같은 학교 학생들이 한 학년에 24명이 최대 정원인데 그 24명의 학생들이 12학년 동안 계속 같이 이렇게 친구들로 지냅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엄청나게 깊은 관계를 겪게 되고, 그리고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이 한두 명씩은 꼭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졸업한 이후에도 계속 평생 친구로 지내면서 서로 의지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시험이 없습니다, 시험. 저는 사실 바도르프 학교를 제가 있을 때 알았으면 부모님이 보내줬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시험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아서요. 그 과정에서는 제가 뭐 1등에 대한 욕심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 1등을 하고 싶다 막 이런 게 있어서 시험 때는 저는 식사도 잘 못하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발도르프 학교에서는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그리고 경쟁시키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경쟁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과목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1등을 해야 된다든 이런 것들, 부차적인 그런 목적들이 시험을 치르게 되면 그런 것들이 부가적인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시험들 평가하지 않고 아이들이 교과목 자체에 흥미를 느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합니다. 교실을 보시면 일반 교실하고 좀 다른 걸 아실 수 있는데요. 파스텔 톤으로 이런 식으로 벽지를 이렇게 꾸며놓습니다. 그리고 형광등들도 직접적인 빛이 안 들어오게 천을 덮는다든가 아니면 한지 같은 걸 덮어가지고 아이들의 눈에 직접적인 빛이 안 들어오게 조명 관리도 합니다. 그 칠판이 앞에 있는데요. 뒤에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2학년에 다니고 있는데요. 저 아이가 활동했던 것들 보여드리면서 잠시나마 어떤 교육인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1학년 때 했던 내용인데요. 그 글자를 배우는 건데 보시면 좀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을 왜 그렸냐면 사람의 얼굴 모양이 이응이라는 거죠. 이응의 모양이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해입니다. 해도 동그란 모양이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응이 어떤 형태를 갖는지 이거를 그림으로도 배우고 몸으로도 배우고 여러 가지 신체 활동을 통해서 배우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배웁니다. 숫자를 배울 때도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있다든지, 뭐 동화를 들려줬는데 동화의 주인공이 3명이 있다든지, 동물의 발이 4개라든지, 뭐 무지개는 7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숫자를 배우게 됩니다. 이제 수업 과정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도르프 교육은 정적인 활동만 시키지 않습니다. 이런 동적인 활동들도 시켜가지고 12감각이 골고루 발달될 수 있게 유도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역, 니은, 디귿 형태도 한번 만들어보고, 그럼 박자에 맞춰서 숫자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이해 배수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몸을 통해서도 배웁니다. 오른쪽은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노는 모습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변에 있는 그런 책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놀이감을 만들고 이렇게 놀게 됩니다. 1학년 과정에서는 아직 어린이집을 갓 졸업하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어린이집 교구들을 좀 갖다 놔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1학년으로 넘어갈 수 있게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했던 활동도 1학년 때는 할 수 있게 열어줍니다. 이 발도르프 교실에 가면 이런 칠판들, 완전 작품 수준의 이런 칠판들이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이거는. 이걸 통해서 뭐 수학 공부도 하고 국어 공부도 하고 이야기도 들려주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거를 매일매일 선생님이 조금씩 변경을 시켜놓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아침에 열기라고 해서 애들이 체조도 하고 여기서 뭐가 변했는지를 찾아내는 것도 하고 그러면서 관찰력을 키우게 되고요. 아이들이. 구글에서 한번 발도르프 칠판을 검색해보시면 엄청난 작품들이 많아요. 저도 한 번씩 학교에 가게 되는데 이 칠판 보고 놀랄 때가 되게 많거든요. 다 미술 작품을 만드십니다. 학교 끝나고도 아이들 노는 거를 찍어놓은 건데, 노는 거 보면 올챙이 잡고 옛날에 어릴 때 농촌에서 하던 그런 것들, 뭐 개구리 잡는다든가. 저희 아이는 맨손으로 개구리 잡고 하는데 저는 못 만지겠는데 아이들은 저는 두려움없이 막 벌레도 잡고 가재도 잡고 막 그래요. 그리고 산 들판으로 막 뛰어다니면서 애들 놀고요. 네, 2학년 때 이제 지금 2학년인데요. 이걸 보시면 2학년 때는 이제 숙제를 내주게 되는데 숙제를 하는 공책을 제가 찍었어요. 교재가 없습니다. 여기는 교재가 없어서 선생님이 어떤 걸 가르쳐 주면 아이들이 자신만의 공책을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내용을 들었더라도 공책의 내용은 다 틀려요. 조금씩 그림이 틀리다든가 뭐가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수화샘에 대해서 공부한 것입니다.
보면 이런 수 나누기를 해요. 수를 막 쪼개는 거죠. 이제 마지막인데요. 40에서 50으로 갈 때 뭐 40 플러스 10은 50 뭐 이렇게 하나의 답만 있는 걸 찾는 게 아니라 숫자 여행이라 그래서 40에서 50 되는 거를 아이가 찾아요. 이렇게 뭐 5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2 하면 총 10이 돼가지고 50이 된다. 아이들마다 다 틀린 거죠. 답이. 1에서 50까지 되려면 뭘 더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화셈을 배우게 됩니다. 12학년까지 아직 겪어보지 못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